이어서 검색어 살찌우기 시간입니다. 이명선 프레시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앞에서 네. 평화에 대한 이렇게 건설적인 얘기를 하면서 대북 문제, 남북 문제, 그 다음에 최근 있었던 삐라 살포에 대한 얘기 했거든요. 네. 검색어에서도 이 대북 전단 문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죠? 예, 당연히 민간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대응 사격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했으니만큼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약 한 150만 장 정도의 대북 전단이 살포됐습니다. 삐라의 내용이 정확히 뭐길래 그렇게 북한에서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삐라의 내용은 주로 북한 지도부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추문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는 이제 이미 고인이 된 김정일 위원장의 여성 문제 등등이 삐라의 주 내용을 이뤘는데 네. 이번에 김정은 체제로 들어오고 나서는 김정은 개인 신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출생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김양건 체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 이제 앞서서 이제 허수아비의 역할을 한다, 세력이 없다. 어린 이런 놈이 잘 얘기들. 모른다 이런 내용까지. 그런 비하도 좀 섞여 있는 편이고요. 김정은 지도부에서 들으면 굉장히 뒷목을 잡을 만한 얘기들이 들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공개홍보 체제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오바하는이라고 표현 좀 그렇죠. 과격한 반응을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거는 약간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삐라 살포가 조금 더 많고 이것으로 인한 갈등이 좀 많다 이런 인상을 받거든요. 어떤가요? 예, 당장 어제 일만 거론할 게 아니라 9월 달에도 네. 이미 삐라 살포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전단 20만 장과 함께 $1,000를 풍선에 매달아서 날렸거든요. 당시에도 통일부는 이 삐라 살포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예. 어제 관련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통일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살포하는 걸 막을 수 없다. 또는 만류하고 있기는 하나 굉장히 작은 제스처에 속하면서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무엇보다 분명한 건 민간인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확실히 지켜야 될 우리의 가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민간인들이 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좀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생각이 되면 나라가 막아야 될까요? 나라가 직접 나서서 막거나 또는 법으로 제재한다거나라는 강제적인 형식은 사실 많이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네. 이게 국제적으로도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 거라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다만 시민사회 단체에 이제 이게 보수나 진보라는 색깔을 떠나서 자제의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삐라 살포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가? 과연 현재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사실상의 평화적인 상태에 얼만큼 영향이 되는 건가 또는 좋은 영향, 나쁜 영향 등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진영이든 상관없이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좀 피력할 또는 논의를 해나갈 그런 사안이긴 합니다. 이게 좀 약간 쟁점이 여러 가지긴 해요. 네.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다면 이게 정말 삐라가 날아가서 북한 전 지역에 쫙 뿌려져서 김정은 체제를 위협할 만한 어떤 도구가 되느냐 그것도 사실 의문인 게 네. 바람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대부분 다시 남한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실제 있었고요. 그래서 2008년에는 이 고압가스를 넣어서 풍선에다가 대북 전단을 넣고 또 달러도 넣고 해서 북한 쪽으로 날려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에너지원을 하는 것이 고압가스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삐라 살포를 금지할 수 없을까? 실제 이런 것들을 통일부 차원에서 검토하기도 했습니다만 무산됐습니다. 그렇군요. 2008년 당시만 해도 배우 문근영 씨가 네. 기부 행위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 이제 보수단체 대표 인사죠. 지만원 씨가 좌익 세력의 기부천사 만들기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삐라 살포와 함께 양 진영 간에 이 문제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혔던 때입니다. 그때 지만원 씨가 KBS에서 인터뷰를 한 말이 있는데요. 본인도
이 삐라 살포,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기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문근영 씨와 같은 행동에 어떤 사회적 기부를 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해서 자신의 그 삐라 살포와 관련된 지원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근영 씨가 당시에 어디에 기부를 했다가 그런 소리를 들은 거죠? 시민사회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했었는데요. 당시 그 시민사회단체 자체가 예를 들면 진보 성향에 네. 이렇게 기부를 했다고 해서 지만원 씨가 이렇게 비판을 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유지하되 지켜주되 그것을 네. 어떻게 정치적인 어떤 또는 민간인의 피해라든지 이런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고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는 확실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삐라 살포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 민간인의 피해라든지 아니면 남북관계의 상황이 있으니 좀 만류한다라는 인상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표현의 자유다. 여기에서 잠깐 멈추는 네. 인상을 좀 받거든요. 흠칫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특히나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지도부 3인방에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대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번 삐라살포 그리고 양측 간의 대응 사격으로 사실은 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관계가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표현의 자유 관련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꼭 소개해야 할 분이 있다고. 예, 최근 들어서 카카오톡 검열 논란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당시 과거 독재 정권 때부터 언론인들이 앞서 싸웠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최근 지난 8일입니다. 지난 8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 민주화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이 향년 72세의 나이로 별세했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오전에 바로 이 성유보 전 위원장의 노제가 있었습니다. 네. 성유보 전 위원장은 1968년에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했다가 박정희 정권 언론 탄압에 맞서서 자유언론 실천선언에 참여했다 바로 이듬해 해직이 됐습니다. 아하. 이후에는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초대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월간지 말을 창간하기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리고 많이 애독하는 한겨레의 초대 편집국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왜 요즘 같아서는 이 언론, 표현의 자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계기들이 워낙에 많아요. 방금도 카카오톡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네. 카카오톡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카카오톡을 요즘에? 카카오톡 관계자가 네. 정부 부처 회의에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죄와 관련된 발언을 한 이후에 소집된 검찰의 전단팀 구성 회의에 참여하면서 더더군다나 카카오톡 진짜 소통할 수 있는 곳이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죠. 그래서 각하 덕분에 카카오톡의 소통의 자유가 제한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이버 망명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텔레그램 얘기 저번에 해주셨잖아요. 예. 그의 연장선상에서 카카오톡의 별칭이 카카오톡이 된 겁니다. 아, 참 쑥스러운 일이네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의 검색어에 계속 많이 나온 것도 최근에는 다음과의 합병 때문에 잘해보려고 이슈가 덩치를 키웠는데 됐는데 이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어요. 요즘에 저도 그 망명 사실은 한번 했거든요. 네. 아직 잘 쓰고 있지는 않지만 망명하는 분들 많죠, 주위에도. 제 주소록에 있는 분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는 편이고요. 또 저희 기자 한 명이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근에 텔레그램에 합류를 했더니 네. 새누리당 쪽 당직자 그리고 비서관들이 그 텔레그램에서 방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새누리당이 형성을 하죠?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고 자기들은 사찰의 대상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사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협을 또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 집권 여당의 그 당직자들이 그 정도면 이른바 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 쪽 인사들은 오죽할까 싶네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현재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많이 억압받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40년 전 자유언론 수호투쟁 그리고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가 박정희 정권이었잖아요. 네. 언론 탄압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네. 당시 동아일보 기자들이
기자들이 자유언론 실천대회에서 선언 하나를 채택했는데 예.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자유언론에 역행하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사회 존립의 기본 요건인 자유언론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당연한 선언인데. 그때는 당연한데 40년이 지난 오늘 그리고 40주년이 된 현재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신 체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자들이 언론 통제에 맞섰어요. 네.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이 언론 통제를 하느라고 긴급조치 1호를 공포하기도 하고 네. 민주화 세력이나 베트남 사태에 대한 진상 보도를 완전하게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동아일보 기자들 그리고 한국일보 기자들이 중심이 돼서 관련 보도들을 사실상 어떤 기자의 생명을 걸고 보도를 했고요. 이를테면 뭐 서울 농대생들 300여 명 데모했다.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이렇다라는 보도 자체를 못하게 했다는. 못하게 한 거죠. 그러면 목숨 걸고 그 기사를 써내면 어떻게 됐죠? 바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조사를 당했습니다. 그 조사야 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의 조사가 됐고 그로 인해 불고 일어난 게 바로 민주언론 그리고 자유언론 운동이었습니다. 조선일보도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동참을 했고요. 네. 이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고 성유보 선생님이 돌아가신 게 굉장히 더 안타까운 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가 1970년대 당시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바꿔야겠죠.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습니다.